기후학교. 오늘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후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죠.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나오실 때마다 항상 저를 한두 가지씩 꼭 놀래키시는데요. 우리 김은정 대표님. 지난 지구의 날에 4월 22일 플라스틱 패션쇼를 개최하셨다고요. 네. 저희가 지난 4월 22일이 지구의 날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남산, 그 서울 남산 백범 광장하고 이제 전국의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플라스틱 오염으로부터 지구를 구하자 이런 주제로 이제 폐플라스틱을 이용해 가지고 옷을 좀 제작해서 패션쇼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제가. 아니, 항상 나오실 때마다 우리 선생님, 김은정 대표님 깜짝깜짝할 얘기를 하나씩 해주시는데 네. 폐플라스틱으로 어떻게 옷을 만들어서 패션쇼를 했을까요? 네, 그 플라스틱이 이제 99.9%가 이제 화석 연료를 이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네. 기후 위기에 이제 주범이기도 하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또 재활용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플라스틱의 기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합성 섬유는 다 플라스틱이니까 그 연결선상에서 그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이제 옷을 좀 제작을 재미있게 해서 저희 그 회원님들이 직접 남산 공원에서 런웨이를 만들어가지고 옷을 입고 이제 패션 모델처럼 네. 걸으셨던 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카메라 세례도 되게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또 그 끝나고 나서 또 시민들이 이렇게 패션쇼 하니까 관심 있게 보셔서 그 시민분들하고 같이 또 이제 둘레길 걸으면서 뭐 퀴즈도 맞춰보고 이런 행사들 진행을 했습니다. 아, 선생님, 제가 이 행사 사진을 못 봤는데 궁금한 게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그걸로 섬유를 만들어서 그렇진 옷을 않고요. 입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 자체로 네, 재밌는 네. 옷을 맞아요. 만들어 입. 네. 아,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아이디어로 네. 뭐 이제 플라스틱 중에도 이제 약간 그 플라스틱 페트병처럼 이렇게 장식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네. 또 이제 옷처럼 또 잘라서 이렇게 옷 모양으로 재단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말랑말랑한 네, 맞아요. 여러 가지 플라스틱들이요. 이제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그 특성에 맞춰 가지고 저희 활동가 분들이 굉장히 아이디어를 좋게 만드셨는데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네, 사진이. 그래서 네. 기사 찾아보시면 찾아보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걸 확인할 수 제가 있습니다. 이걸 못 보고 놓쳤을까요? 선생님도 혹시 네. 그러면 플라스틱 옷을 하나 입으셨나요? 아, 저는 이제 일단은 몸매가 안 돼서 에이, 탈락했습니다. 에이, 모델에서. 선생님. 패션의 완성은 얼굴. 선생님 입으셨으면 네. 멋졌겠죠. 그 퀴즈 정답을 여러분 발표를 할게요. 그런데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우리 퀴즈 1부, 3부 퀴즈에서 당첨 안 된 분들 4부에 또 참여하셔도 되거든요. 작가님한테 문자를 못 받으신 분들은 계속 참여하셔도 됩니다. 소주 하면 파란색 유리병, 소주병이 떠오르시죠. 그런데 요즘은 소주도 이 유리병 대신에 이 병에 담은 게 더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유리보다 가볍고 버리기 쉽다는 게 이유인데요. 그런데 이 병은 생각만큼 재활용도 잘 안 되고 미세 플라스틱까지 나와요. 이 병은 무엇일까요? 1번 페트병, 2번 텀블러인데요. 선생님 정답은? 네, 정답은 1번 페트병입니다. 네. 소주도 사실 저도 이렇게 어디 가면은 소주 페트병으로 막 그 큰 페트병에 소주 담긴 거 보면서 저는 야 진짜 많이 마시는구나 이 생각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다 플라스틱이네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편의점 소주가 거의 다 페트병이라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 지금 이제 DJ님은 페트병 소주 하니까 이제 할아버지들이 들고 다니는 큰 거, 예, 그것만 대짜병 생각했어요. 생각하시잖아요. 네. 요즘에 이제 편의점 가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사이즈로 페트병 소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한 편의점에서 최근 5년 동안 네. 이제 소주 매출 분석을 좀 한 결과에 따르면 그 전체 소주 매출에서 페트병 소주가 50%를 넘게 차지한다고 그래요. 어유 소주병을 밀어냈네요. 네네네. 그러면. 그래서 왜 그러나 봤더니 네. 이제 코로나 기간이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 길다 보니까 집에서 이제 간단하게 술을 혼자. 혼술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혼술하고 이제 술집에서 먹으면 병은 누가 다 치워주지만 혼술을 하면 본인이 치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유리병은 또 깨지기도 쉽고 네. 또 분리배출하러 나갈 때 무겁기도 하니까 무겁고. 또 이제 그래서 페트병을 선호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도수가 낮아진 거와도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관계가 그 있을까요? 옛날 소주는 왜 한 뭐 23도, 25도 그쵸. 이랬는데 점점 낮아져서 뭐 16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한 병이면 됐는데 이제 한 두 병은 마셔야 알딸딸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간단하게 큰 병을 살 수 있는 페트병 선호도가 이제 높아진 거죠. 도수가 낮아지니까 네. 대용량을 사서 알코올 도수를 채우는구나. 맞습니다. 네. 그래서 페트병을 더 선호하고 있다 지금. 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네. 플라스틱 용기를 좀 줄여보자 막 이런 이제 바람이 불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새롭게 이제 더 기존의 유리병에 잘 담던 것도 플라스틱 병에 담는 이제 역주행을 막 하고 있는 거죠. 맞아요. 요새 그리고 다양한 술들이 나오는데 집에서 이렇게 주문해서 드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 다 막걸리나 이런 것도 네. 페트병이 아니다 뿐이지 다들 그 무겁지 않은 플라스틱 병에 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와인은 플라스틱에 안 담는데 왜 우리나라 술은 다 플라스틱에 담을까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무거워서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페트병이 보통은 그래도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유리병은 들고 가다 깨지면 그만이고 유리병 사실 제대로 재활용하는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페트병은 씻어서 내버리면은 다 재활용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들을 할 수 있는데요. 네, 그 요즘에 아파트 분리배출장 가보면 정말 열심히 투명 페트병 네, 분리배출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제 또 분리배출할 때 라벨을 다 띄고 떼서 예. 그 안에 이물질 다 제거하고 맞아요. 헹궈서 잘 말려서 투명한 것하고 색깔 있는 거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배출 하시고 계신데 네. 이제 원래 그 투명 페트병을 분류하는 이유가 그 투명 페트병만을 이용해서 더 높은 퀄리티의 이제 식품 용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분류 배출의 가장 좋은 방법은 재활용의 가장 좋은 방법은 보틀 투 보틀이라고 그래요. 병에서 병으로. 예, 그래서 병에서 이제 다시 병으로 바꾸는 거죠. 그리고 계속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전체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분류 배출을 하는데도 전체 페트병의 한 7.5%만이 투명 페트병이 수거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은 92.5%는 어디로 간 건가요? 이제 제대로 분류 배출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색깔 있는 것들하고 그냥 섞여서 버리든지 아니면 이물질이 이제 제대로 안에 더럽혀져 있어서 해서 이제 재활용이 제대로 안 된다든지 하는 이제 경우가 많아서 사실 투명 페트병을 재활용하는 업체에서도 양이 일단 수거가 공장을 돌릴 만큼 양이 수거가 돼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불만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국내 페트병 수거율 이렇게 그냥 단순히 계산하는 거 보면 한 85% 이렇게 된다고 해요. 네. 통계상으로는. 근데 이제 실제 재활용률, 진짜 재활용이 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재활용되는 거 한 10%? 근데 이제 그 자료 기사 찾아보시면 뭐 50%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있는데 네. 그거는 이제 그 플라스틱 재료를 압축해서 열병합 발전소 같은 데서 이제 연료로 사용하는 그게 이제 석유에서 온 거기 때문에 네. 연료로 사용하는 부분까지 이제 재활용에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높게 나타나지만 실제 재활용률은 10%가 안 된다. 병으로 다시 재활용되는 건 10%가 안 된다는 건가요? 식품 용기로 재활용되는 그거는 더 적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갑자기 열심히 분리 배출하다 의욕이 꺾이는데 지금 이게 제가 그 얘기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폐플라스틱을 수입한다. 네. 왜냐하면 뭔가를 만들 때 폐플라스틱을 반드시 넣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폐플라스틱 수거되고 그 재료로 쓸 수 있도록 플라스틱 조각을 못 만들기 때문에 네. 다른 나라에서 플라스틱 쓰레기를 수입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진짜 네. 그런가요? 제가 이제 다음 질문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일단은 수거를 하면 네. 이제 뭐 선별해서 그 이제 재활용이 가능한 그 성분 재활용이 가능한 종류의 플라스틱은 잘 녹여가지고 가래떡처럼 쭉 얇은 국수처럼 빼서 이제 잘게 잘라가지고 펠렛이라는 걸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 펠렛을 재료로 해서 이제 다시 성형을 해가지고 만드는 플라스틱을 재활용 플라스틱을 만드는데 네. 그걸 할 수 있는 공장이 우리나라에 한 곳밖에 없습니다. 딱 한 군데요. 네. 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이제 기준상 꼭 사용해야 하는 재활용 펠렛을 사용해야 되는 업체들은 수입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구나. 이거 약간 충격인데 이렇게 열심히 분리배출을 하고 있는데 이렇단 말인가. 그러면 이게 이제 유럽에서는 내년부터 페트병 원료의 25%를 재활용 소재로 의무화한다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이런 규정이 이제 생기는 건가요?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하면 유럽 얘기를 많이 하는데 유럽에서는 이제 페트병에 대해서 2025년까지 25% 이상 재활용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 원료를 꼭 사용해라. 이걸 네. 의무화하기로 했거든요. 뭐 캐나다는 2030년까지 50% 이상이 재생 원료로 만들어지도록 하겠다. 뭐 캘리포니아도 이제 그 정도의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 한국도 이제 기준은 있습니다. 플라스틱 페트 생산 시 재생 원료 사용률을 2030년까지 30% 이상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어요. 계획은 나와 있다. 우리나라가 네. 지금. 근데 이제 계획과는 달리 항상 그렇듯이 계획과 달리 일단 지금 말씀드린 대로 투명 페트병의 수거율이 굉장히 낮잖아요. 낮고 또 이제 그 보틀 투 보틀로 활용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그 보틀 투 보틀을 사용하지 않으면 계속 재사용이 되는 게 아니라 일회성으로 재활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고급 재료를 가지고 이제 아무렇게나 쓰는 거죠. 한 번 쓰고 다운그레이드해서 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의무율도 사실은 원료 기업 이제 원료를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그 재활용 원료를 그 정도 30% 이상 사용하려면 그 용기를 만드는 회사에서 그렇게 쓰겠구나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원료를 생산하는 대기업 두 곳에게만 적용하고 있고요. 그마저도 제재하는 게 아니라 이제 권고하는 사항이에요. 오늘 페트병 문제점 조목조목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영성님 지금 방송 듣고 계신가요? 드디어 신청곡 나갑니다. 사이먼 앤 가펑클의 The Boxer 듣고 5부에서 이어가 볼게요. 오늘의 기후 5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4부에 이어서 소비자의 관점에서 기후 행동에 관한 여러 가지 대안을 고민하는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페트병의 문제점 짚어보고 있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궁금하신 점, 하시고 싶은 말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 중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2236님, 쑥디님 비가 내리는 오늘도 오늘의 기후에 출석합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에 머리를 예쁘게 자르고 와서 그런지 3일 빗속 휴식이 꿀맛 같네요 하셨는데 저는 미용실을 가야 되는데 안 가서 3일 휴일 동안 오늘 갈까 내일 갈까 이러면서 약간 긴장하면서 불안해하면서 보냈습니다. 미용실 한번 갔다 오면 후련하죠. 7506님이 병소주를 마시는 저는 환경 지킴이인가요? 병소주는 마트에 가져다 주면 100원씩 받습니다. 그러셨어요. 선생님, 그 페트병은 마트에 갖다 드려도 돈 안 주시겠죠? 네, 병소주만. 안타깝게도 네. 독일에는 판트라고 그 페트병 갖다 주면 한 180원 정도 주는 제도가 있거든요. 네. 보증금 제도가.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뭐 여러 이제 그 기후행동 보상으로
뭐 일부 리워드 하는 데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돈으로 주는 곳은 없습니다. 아, 이거 만약에 독일처럼 페트병도 돈으로 준다 하면은 다들 그럼요. 잘 말려갖고 들고 갈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기후행동 보상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네, 네, 게 네. 이제 그런 취지의 걸 해보자 이런 운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 아까 사부에서 선생님께서 이제 유럽과 비교했을 때 북미, 캐나다, 미국하고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상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요. 2030년까지 우리도 30% 이상 플라스틱 페트 네, 재활용하도록 네. 재생 원료를 사용하도록 만들 지침이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딱 한 군데 있다고 그러셨나요? 네네네.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그러니까 네. 플라스틱 펠렛을 만드는 네. 회사가 한 군데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열심히 분리배출한 페트병이 지금 자원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걸까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우리가 수거한 페트병은 70%는 이제 노끈이나 솜처럼 그냥 이제 생활용품 중에서도 이제 다시 재활용할 수 없는 것들로 그냥 한 번 쓰고 한 번 더 쓰고 사라져 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류하는 제도를 또 만든 거는 네. 조금 더 자원 순환을 잘해 순환 경제를 좀 만들어 보자 이런 취지였잖아요. 네.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기껏 열심히 모아가지고 원료를 값없이 쓰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이제 꼭 우리가 투명 페트병이라고 따로 분류 배출한 것만 보틀 투 보틀이나 뭐 식품 용기로 사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환경부에서 지금 이제 유색병들하고 섞였어도 가서 이제 투명 페트병을 선별이 되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은 그냥 사용하지 못하게 제재를 했었어요. 이상하죠? 네, 매우 이상한데요. 네, 그래서 환경부가 이제 조금 그런 제도를 좀 시행령을 좀 개정해 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모처럼 환경부에서 선생님께서 바라시는 방향으로 일을 하고 있네요, 지금. 네, 이 페트병에서 비롯된 우리나라 플라스틱 재활용 얘기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자원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근데 마침 올해 11월에 국제 플라스틱 협약 최종 회의가 부산에서 개최된다고요. 네. 이제 이번 플라스틱 협약은 사실은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게 5차 회의예요. 11월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하는데 네. 5차 회의고 4월 말에 이미 이제 4차 회의가 오타와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캐나다 오타와요. 네네네. 그래서 플라스틱 오염이 갈수록 너무 심각하다. 네. 그래서 그 오염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해야 된다라는 이제 국제 사회가 협약을 맺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네. 그동안의 여러 협약들, 탄소 중립이라든지 환경에 대한 여러 협약들과의 좀 차이점은 요번에는 좀 강제성을 띤 네, 협약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이제 유엔 환경 계획이라는 이제 그 협의에서 또 이제 플라스틱이 너무 심각하니 그거에 대한 우리가 국제 협약을 만들어 보자. 이번에는 법적 강제성을 갖는 협약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제 몇 년 전에 합의를 해서 그 회의를 이제 5차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이게 정부 간 협상위원회를 통해서 이제 5차례 회의를 하자. 네, 그리고 네. 마지막 회의에서는 우리가 합의서를 도출하자. 법적 구속력을 가진 합의서를 도출하자라는 것까지 이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1차부터 지금 4차까지 저번 달에 이제 4차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 협상은 이제 11월에 부산에서 강제성을 갖게 하겠다는 게 반가우면서도 한편으로 네네네.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은 게 각 국이 서로 각자의 법이 다르고 네. 각자의 행정 체계가 다른데 여기서 강제성을 갖는다고 하면은 결국 수출입에서 어떤 그렇죠. 강제성인가요? 네, 수출입에서 이렇게 그 강제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처음부터 그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하자라고 전제하고 합의를 하기 때문에 이 합의문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사인한 국가들은 다 그 합의에 따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합의가 잘 될까요? 안 되겠죠. 어렵겠죠. 네. 구속력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한 160개, 170개 나라가 지금 협의 중이거든요. 아. 근데 지금 4차 하면은 이제 거의 지금 초안이 만들어져야 나와야 되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제 최종 안이 빠르게 보통 한 일주일 뭐 이 정도 하거든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이렇게 회의를 진행을 하는데 계속 이제 사실 우리가 국제 협약할 때 협의하는 거를 항상 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의 때 또 안 됐으니까 다음 회의 때 하겠습니다. 또 다음 회의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비슷하게 계속 첨예하게 입장 차이가 있어서 계속 다음 회의 하자,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만 정리하자 이런 방식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5차 회의인 부산에서 뭔가 결정을 짓고 나면 예를 들어서 뭐 교토 의정서, 파리 네, 협약하듯이 맞아요. 앞으로 네. 부산 협약 이렇게 네, 되는 네. 건가요? 그래서 오. 일단 4차 회의를 마치고 그분들이 부산으로 가는 다리 네. 뭐라는 이제 제목의 이제 협의서는 아니고 이제 제안서. 부산으로 가는 다리 네, 이것까지 를 이제 냈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어떤 걸 더 뭐 이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자 뭐 이런 방식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 국제 협약이 그러면 의견이 첨예하다고 했는데 네. 가장 적극적인 나라와 네. 여기서 어떤 거에서 첨예할까 하는 게 조금 궁금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어떤 입장일까도 궁금하고. 네. 그 지금 이제 국제 협약에 가장 쟁점이 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제일 이해하기 쉬운 쟁점 두 가지는 뭐냐면 플라스틱의 총 생산량을 줄이자. 플라스틱의 총 생산량을 줄이자. 새로 이제 만들어내는 걸 줄여보자라는 네. 것하고 또 하나는 재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자원순환.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선진국들 아닐까요? 아닌가? 우리가 보통 선진국이 많이 생산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진국은 많이 사용을 하는 거지. 아하, 그렇네요. 네, 그 공장에서 막 화학 물질 그 오염시키면서 맞아요. 막 네. 하는 건 아무래도 인건비가 싼 데서 만들어져서 그래서 그렇겠네요. 요즘에 이제 탄소 중립 이야기할 때, 탄소 배출 얘기할 때 우리가 소비 파트까지 다 포함시켜서 탄소 배출을 계산해야 한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생각하면 일단 중국이 가장 많이 이제 생산하고 생산을 하고 사용도 나라. 많이 하지만 이제 그렇고 그다음 미국,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우리나라입니다. 네? 우리가 4위예요? 네, 네. 어유 그렇게 순위가 올림픽도 네, 아니고. 잘 만듭니다. 우리나라 뭐든지 잘 만드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많이 이미 생산해서 돈을 벌고 있는 지금 벌고 있는 나라들의 입장이 있을 것이고 그 원료를 대는 산유국들의 또 입장이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소비만 하는 선진국들의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뭐 이란, 중국,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뭐 이런 나라들은 이거를 1차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새로 만들어내는 플라스틱을 1차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1차 플라스틱의 생산량을 줄이기보다는 재활용을 좀 잘해보자 이런 주장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플라스틱의 피해를 직접 보는 제3세계 국가 중에서도 뭐 루안다 같은 국가나 아니면 이제 선진국이라고 해서 북유럽 국가들은 유럽이나 북유럽 국가들은 이제 그게 아니다. 이제 총량을 줄일 때가 됐다. 이런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이제 이 그룹 중에서도 또 이 회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회원국이 또 따로 조금 이제 선두 그룹이 네, 모여져 네. 있어요. 우리나라도 거기에 소속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나름 여기서. 네. 네. 근데 이제 우리는 생산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정유 산업도 발달되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입장이 굉장히 모호한 상태인 거죠. 이게 갑자기 매우 흥미로워지네요. 우리나라 입장이 어떤지. 네.
F.R. 데이비드 워즈 들으면서 잠깐 쉬었다가 선생님께 마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은정 소비자 기후행동 대표님과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최숙자님이 질문 주셨네요. 농사에 사용한 폐비닐도 재활용을 한다고 하던데요. 그 폐비닐은 어떤 제품으로 만들어지는지 알고 싶어요, 선생님. 어떻게 되나요? 네, 뭐 제가 뭐 딱 부러지기 이렇게 합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 것 같아요. 이게 경우에 따라 달라서 사실 이제 농사에 쓰는 폐비닐은 흙이나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재활용 기술은 있습니다. 네. 그걸로 무슨 화분이라든지 뭐 이런 그 생활용 기를 만들 수 용품들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있지만 실제로 그렇게 재활용이 되지는 않고 있고요. 공식적으로는 아마 대부분은 압축해서 그 연료화 시켜서 그것도 재활용에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료화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태우는 건가요? 네. 열병합 발전소. 다 기름이니까요. 아하. 그렇다고 합니다. 최숙자님. 자, 그러면 아까 그 부산협약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산유국 또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나라, 생산하는 나라 모두 입장들이 좀씩 그렇게 다르다면은 우리처럼 많이 쓰고 잘 만드는 나라.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네. 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가 이제 그 EU 전체 그룹을 빼면 4위 정도. 네, 네. 전 세계 생산량의 4.1%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협약이 어떤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을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이제 우리는 플라스틱 협약 우호국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우호국에 가입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여러 가지 그 제재 규제들을 마련을 했었어요. 일회용품 맞아요. 금지. 카페에서 플라스틱 팔 때 못 쓰게 하고. 빨대 금지. 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소한 제재들을 규제들을 했었죠. 만들었었죠. 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다 이제 폐지되거나 유예되거나 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호국으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고 있고 11월에 부산에서 이제 그 마지막 협약이 되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의장국이 되거든요. 네. 근데 어떤 협약을 할 때 방향이라든지 어떻게 합의가 되느냐는 의장국의 역량에 가장 역량과 의지가 가장 많이 반영된다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굉장히 우리 이중적인 어떤 점에서 상황에 속한 거죠. 제일 많이도 사용하고 우리나라가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한 3위, 뭐 4위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많이 사용하고 또 많이 생산하고 그리고 규제도 잘 하지 않으면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협약을 이끌어야 되는 의장국이 된 거죠. 이건 그럼 굉장히 어려운 함수 속에 있네요, 우리나라가. 네, 그래서 환경부 관계자는 네. 이제 언론에 회기간의 이제 작업을 통해서 플라스틱이 인체나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국제적 차원의 금지 물질 목록을 만들고